여러분 안녕하세요. 도치경제입니다. 오늘은 원익 IPS의 사업보고서를 읽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페이지 사업보고서 부분에 오면은 2019년 1월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의 사업보고서를 말한다 라고 말하고 있고요. 주식회사 원익 IPS의 이현덕 대표이사님 이름으로 보고서를 냈습니다. 그리고 본점은 경기도 평택시 진이면 진이산단로에 있다라고도 말을 하고 있네요. 네, 본문으로 넘어가서 로마자 1번 회사의 개요 부분을 보면은 회사의 공식 명칭은 주식회사 원익 IPS라 표기하고 영문으로 원익 IPS 이렇게 표기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2016년 4월 1일에 주식회사 원익 홀딩스의 일부 사업 부문을 인적 분할하여 설립되었다. 그러니까 원래는 원익 홀딩스의 사업 부문이었는데 이 회사가 이제 2016년도 4월에 일부 사업부를 분할시키면서 원익 IPS를 설립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본사는 평택에 있다 말씀드렸고 중소기업은 아니고 대한민국 대리인이 있지도 않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주요 사업과 향후 추진 사업을 보면은 주로 반도체, 디스플레이, 솔라셀 이 세 가지의 장비 제조를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다. 그러니까 반도체, 디스플레이, 태양광 관련된 뭔가 장비를 제조하는 그런 기계 산업을 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연결 대상 종속회사는 이렇게 한, 둘, 셋, 넷, 5개 회사가 있는데 자산 총액을 보면은 뭐 다 8억, 2억 뭐 이렇게 좀 작은 수준이라서 큰 의미는 없지만 어쨌든 이렇게 5개 회사도 이 사업 보고서에 하나의 실체로 보고를 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 배당에 관한 사항 부분에 보면은 이제 2019년에는 배당을 안 줬습니다. 배당을 안 줬어요. 여기 배당이 없죠. 18년, 17년만 해도 줬었던 회사인데 왜 안 줬냐면은 실적이 이렇게 당기순이익이 반토막이 났기 때문인데요. 2018년에 한 800억 넘게 벌던 회사가 2019년에는 400억 정도밖에 못 벌면서 실적이 급감했기 때문에 배당을 일시적으로 멈췄다라고 생각이 들고 원래도 배당 수익률이 그렇게 높은 회사는 아니었습니다. 한 1% 내외 정도의 배당금을 주던 회사인데 그마저도 19년도에는 안 줬다라고 표시를 하고 있네요. 네, 넘어가서 이제 로마자 2번 사업의 내용, 이 회사가 어떤 사업을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부분인데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반도체, 디스플레이, 솔라셀 제조용 장비를 생산해서 판매한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뭐 반도체, 디스플레이, 솔라셀 관련 장비 이름들이 이렇게 어렵게 나와 있는데 요거까지 아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밑에 이제 각 부문별로 설명을 좀 해놨는데요. 간단하게 읽어보면은 반도체 제조용 장비는 반도체 회로 설계, 웨이퍼의 제조 및 가공, 반도체 칩의 조립과 검사, 이런 반도체를 생산하기 위해서 필요한 장비를 제조하는 산업이다. 그래서 이 원익 IPS는 그 장비 중에서도 기술 난이도가 가장 높은 기판 위에 회로 패턴을 형성하는 공정 장비 사업이라는 것을 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네요.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제조용 장비에서 보면은 뭐 백플레인 공정의 드라이 에처 뿐만 아니라 플렉시블 및 폴더블 디스플레이 패널 제조에 필수적인 뭐 여러 설비들을 공급하고 있다라고 말을 했고요. 솔라셀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장비에서 얻은 노하우를 바탕으로 이 산업에도 진출을 해서 태양광 관련 제조 장비를 만들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계속 보면은 생산 및 설비에 관한 사항 부문에 봐서 이 회사의 생산 능력과 생산 능력 산출 근거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요. 반도체 PECVD라는 장비는 월에 36개, 1년에 430개 정도를 만들 수 있는데 실제로 생산한 거는 110대 밖에 안 돼서 가동률이 아주 처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동률이 반도체는 25%, 디스플레이는 22% 수준으로 뭐 10대 만들 수 있는 거를 두세 대밖에 못 만들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만 봐서도 이 회사의 2019년 실적이 굉장히 안 좋았겠구나 라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평소 이제 주문 물량에 따라서 이제 생산 대수를 맞춰놨을 텐데 주문이 그만큼 안 들어왔기 때문에 가동률이 20%대를 보였고 이에 따라 실적이 안 좋았겠구나 라는 거는 당연한 결론인 거죠. 네, 계속 읽어보면은 수주 상황 부문이 있습니다. 수주 상황을 보면은 2019년에 수주한 총 물량은 한 1조 정도 되는데 2019년 중에 다 나간 게 한 6조가 좀 넘고 한 4조 5천억 정도가 아직까지 잔고로 남아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네요. 그리고 연구개발 활동 비용도 보면은 연구개발 비용이 2017년에는 600억, 2018년에는 730억,
2019년에는 1000억으로 계속 이렇게 증가를 하면서 뭔가 또 연구개발에 많은 투자를 하는 것처럼 보이고 매출액 대비 비중도 역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9년에는 매출액 대비 16%나 이게 연구개발에 투자를 하고 있어서 아주 연구개발비 비중이 높은 기술력 중심의 산업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넘어가서 이제 로마자 3번 재무에 관한 사항 부분에 왔는데요. 여기 이제 재무제표 간단하게 이제 표시하고 있는데 보면은 자산 총계가 17년에 한 4천억, 18년에 한 5천억, 근데 19년에 9천억 규모로 확 증가합니다. 이렇게 증가한 이유는 이 회사가 19년 중에 계열사 하나를 인수를 해요. 그 계열사의 자산 규모가 이렇게 다 이제 합쳐져서 자산 규모 확 커진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마찬가지로 부채 역시 17년 100억, 18년 한 140억에서 19년에 갑자기 330억으로 튀거든요. 이것도 역시 계열사를 인수합병하면서 덩치가 불어난 탓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제 매출액, 영업이익 이 부분을 보면은 매출 같은 경우에는 이제 6천억, 6,500억, 6,600억 수준으로 계열사를 인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업황이 안 좋았기 때문에 이렇게 매출이 제자리 걸음하는 것처럼 이렇게 산출이 되어 있고 그런데 영업이익 부분을 보면은 17년에 1,200억, 18년에 1,000억이었는데 19년에 400억 수준으로 반토막 넘게 이렇게 한 60% 가까이 매출이 영업이익이 까이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당기순이익도 역시 영업이익이 낮아졌기 때문에 많이 낮아진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네요. 18년에 한 860억에서 19년에 430억 수준으로 역시 반토막 넘게 하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뭐 계열사를 인수해서 큰 이제 실적의 효과는 없었고 그나마 이제 자산 외형이 늘어났지만 매출과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부문이 이렇게 뭔가 좀 유지되는 것처럼 착시를 보이고 있습니다. 매출을 봤을 때는. 그런데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그렇지 않다라고 반토막이 났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네요. 네, 넘어가서 이제 연결 재무제표 주석 부분에 보면은 이제 뭐 주요 주주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여기 뭐 원익홀딩스라는 회사는 32.9% 최대 주주지만 좀 특이하게도 삼성전자랑 삼성디스플레이 이 두 개 회사가 주주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3.77, 삼성디스플레이도 3.77로 삼성 계열사가 총 한 7.5% 정도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종속기업 현황 보면은 원익 IPS 반도체 설비 기술 요한공사, 원익 IPS USA 뭐 이렇게 5개 회사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별로 덩치가 크지 않아서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네요. 네, 넘어가서 이제 주요 고객에 대한 정보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서 매출액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고객이 한 5개 회사가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 뭐 제 추측이지만 아마 삼성전자 같은 회사들이 주요 고객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를 주로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장비를 주로 판매하는 회사인데 삼성전자가 삼성 디스플레이도 완전 자회사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의 다 여기로 매출이 나가지 않을까. 그 외에 뭐 중국에 있는 LCD 업체들에도 매출이 좀 나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주로 삼성전자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네, 넘어가서 이제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이라고 해서 이제 좀 브레이크다운해서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요. 매출을. 이 수익이라는 건 결국 매출을 말을 하는 거고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이 두 개만 설명을 해놨고요. 보시면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매출 비중이 99년도에는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반도체가 3,700억, 디스플레이가 한 3,000억 이 정도로 반반 정도 되는데 이게 사실 작년 여기서 사업보고서 기준 작년인 2018년만 해도 반도체 부문의 의존도가 훨씬 높았어요. 반도체가 한 5,200억, 디스플레이가 한 1,200억 이렇게 이제 비중이 나눠져 있었는데 이게 이제 19년에 와서는 반반 정도로 다시 조정이 됐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그 이제 디스플레이 쪽에서 매출이 올라오고 반도체 쪽에서 떨어졌는데 그거를 이제 국내 중국으로도 이렇게 분류를 해볼 수가 있어요. 국내 중국 이렇게 분류를 해볼 수 있죠. 보면은 국내에서 반도체의 이제 수주가 조금 줄어들었어요. 18년 같은 경우에는 4,800억 정도였는데 19년에 2,200억 수준으로 절반 가까이 줄어들었고 대신에
디스플레이에서 중국 쪽에 매출이 좀 늘었습니다. 중국 쪽이 18년에 480억 수준이었던 게 19년도에 와서 2,300억으로 거의 한 4, 5배 이렇게 늘었죠. 이 덕분에 전체 매출은 좀 유지가 됐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넘어가서 이제 주주에 관한 사항 부분에 왔는데요. 주주는 이제 최대 주주 아까 봤던 원익홀딩스라는 회사가 총 지분 32.90%를 가지고 있고 기타 임원분들 다 해서 한 33% 정도를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이 가지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원익홀딩스의 최대 주주는 누군가 보면은 주원익이라는 또 법인이에요. 원익이라는 회사가 지분 26.93%를 가지고 원익홀딩스를 지배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다시 이 원익이라는 회사는 이용한이라는 개인이 38.18%의 지분을 가지고 지배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이분이 바로 이제 원익그룹의 그 실질적인 오너십니다. 이용한 회장님인데, 이분이 원익이라는 회사를 가지고 있고, 원익이 다시 원익홀딩스를 가지고 있고, 원익홀딩스가 오늘의 주인공인 원익 IPS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넘어가서 이제 주식 소유 현황 보면은 5% 이상 주주라고 해서 2개 회사가 있고요. 국민연금은 오늘은 없네요. 어쨌든 원익홀딩스가 최대 주주고, 그 외에는 이제 라자드 코리아가 아니죠. 라자드 자산운용이 운용하는 펀드가 5%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저희 같은 소액 주주들은 이제 숫자로는 99.94%지만 지분율은 45.32% 정도를 가지고 있다라고도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넘어가서 이제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부분에 보면은 이 회사가 총 이제 1,400명의 직원을 가지고 있고 평균 군속 연수가 4.4년밖에 안 되는데, 아까 앞에서 봤듯이 이 회사가 2016년에 분사라고 해야 될까요? 인적 분할을 해서 설립된 그런 법인이잖아요. 그래서 근속 연수가 4년이 넘는 게 오히려 이상합니다. 2016년에 분할했으면은 6, 7, 8, 9 해서 4년이 채 안 돼야 되는데, 왠지 모르게 어쨌든 근속 연수가 4년이 넘고 1인 평균 급여액은 한 5,500만 원 정도가 된다라고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원익 IPS의 사업보고서 읽어봤고요.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